자동차 배터리나 기타 배터리나 카패시터의 숫자를 가지고 전류량을 틀리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데는 뭐 전류량을 카패시터가 하나당 200씩 공급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두 개에서 갖다 쓰면 400이고 네 개에서 갖다 쓰면 800이죠. 최대한 끌었을 수 있는 게 이렇게 해서 카패시터의 숫자를 가지고 전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배터리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배터리 숫자를 가지고 전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류를 조절하는 방식을 선택을 하시면 제 기술 고정가 되겠습니다. 안전 같은 데서 이렇게 이런 전류를 축전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게 전류를 공급하는 이런 그렇죠. 전압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거죠. 또는 각종 모든 전원 공급하는 데 있어서 컴퓨터다 아니면 A사 레이더다 군사용이다 뭐 이렇게 로봇이다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에서 배터리의 숫자를 어떤 데는 두 군데서 갖다 쓰고 세 군데서 갖다 쓰고 네 군데서 갖다 쓰고 이렇게 해서 전류량을 이렇게 배터리의 숫자를 가지고 전류량을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서 전류를 공급을 하시면은 전류를 틀리게 차등하게 모든 것이 다 전류가 강하게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것은 전류가 20이 필요할 때가 있고 어떤 데는 40이 필요할 때가 있고 그러면 배터리가 어떤 데는 400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러면 차등해서 전기를 보내야 됩니까? 안 보내야 됩니까? 전기를 보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차등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모든 방식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전기차 배터리다. 기타 뭐 드론에서도 됩니다. 드론 뭐 비행체에서도 되고 로봇에서도 되고 현재 있는 배터리를 8개로 8개 정도나 그래서 회사별로 5개 하셔도 4개 하셔도 됩니다. 여러 개로 분할을 해서 격벽 처리를 하고요. 그래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더우나 추우나 보호를 하고 충격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하나의 배터리가 이상 발열을 일으켰다 그러면 그 전기와 산소를 차단시켜서 나머지 7개를 살리는 방식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이거를 추울 때는 난방 틀어주고 더울 때는 냉방 틀어줘서 이 안에 격벽 안에 있는 이 안에 온도를 일정 온도로 맞춰주는 겁니다. 그 방식으로 하셔가지고 하시면 그러면 자동차가 항상 날씨에 상관없이 안정적이죠. 극지방에 가서도 러시아 같은 추운 데 가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기술을 발표했더니 YTN에서 어떤 중소기업자가 이 기술을 발표하시더니 현대기아차에서 발표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제 페이스북에는 국정원, 그 다음에 카이스트, 포항공대 과학기술원, 과학기술협회, 그 다음 지적재산권협회, 또는 행안부, 행정안전부, 노동부, 그 다음 경찰청도 오랫동안 광고를 냈습니다. 국정원은 지금도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방산업체들은 그중 하나 같은데, 그다음에 하나 같은 게 뭐 천공 거가 광고를 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같은데, 그다음에 뭐 LG그룹, 이렇게 현대기아차그룹, 이렇게 서울시, 그다음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없이 광고를 냈습니다. 한 개인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지방자치, 관청이 이렇게 대거 등장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인데,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광고가 들어왔어요. 개인으로서는 최대 5,000명까지 되죠. 그래서 그까지 해가지고 그 정도 5,000명 정도 됩니다. 수많은 댓글이 달리고 있고요. 거기다가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제가 좀 많이 게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유튜브로 좀 이렇게 옮겨서 하고 있는데 유튜브 주소를 써놨습니다. 뭐 기술 발표만 하면 다 나와요. 뭐 플라스틱 창문 얘기라면 ITM 플라스틱 창문 얘기 나오고 이렇게 뭐 콘센트에다가 이렇게 누전 스위치 달자 그러면 그게 곧바로 한국 시장에 쫙 깔리고 누전 스위치 달 때 이거 부품에 문제가 있다 그랬죠. 넓다 그래서 두꺼운 건 아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은 쓸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약간 이거 자체를 두껍게 만들든지 구리선을 원가 문제를 생각하면 구리선을 좀 두꺼운 걸 그어줘 가지고 그를 통해서 전기가 흐르는 방식으로 하면 이런 최근에도 5개 교체했어요. 이거 지금 누전될 수밖에 없어요. 약해가지고 약한 전선이라는 게 일정으로 이해하기 쉽게 만들면 얇으니까 두껍게 만들어주는 이런 기술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넓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위로 물 들어갈까 봐 불안하죠. 옆으로 꽂을 수 있게 밑면을 넓혀서 이렇게
하셔서 하신 구조. 이것도 팬티에 구멍 뚫어 전 세계 특허 났듯이 이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것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꽂아 가지고 쓰잖아요. 이게 과열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이거 꽂으면은 양 옆에 이거 사이드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럼 뭐하러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영 옆으로 이렇게 이것만 들어가면 돼요. 이것만 들어갈 수 있게 만든 거 하시면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시더라고요. 물통도 이렇게 여기다가 물통을 달아놓고 오면 약간 대를 좀 길게 만들어 올 수도 있고요. 물통을 달아놓은 전기 없이 이렇게 압력이 세져 갖고 멀리 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 그것도 NS 홈쇼핑에서 하시고 현대물에서도 하시고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남의 기술을 이렇게 뭐 어떻게 해서 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거를 주목하고 있는 건가 관청이 이렇게 국정원이라든지 뭐 주목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이게 YTN에 뭐 플라스틱 창문 얘기하면 플라스틱 창문 딱 나오고 제 기술이 왕창 깔려있어 YTN. 개인들은 소송이 어렵고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기술 사가신 분들이 그래서 그 문제를 일으킬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차를 갖다 충전을 할 때는 이 콘센트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전기 충전소에서 분할해서 각 배터리에게 이렇게 공급해 줍니다. 그럼 각 배터리 안에 이게 20개 연합셀로 되어 있다.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속에 20개의 작은 배터리가 숨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각각의 전선을 연결해야 되겠습니까? 연결하면 속도가 충전 속도가 빨라지죠. 이런 방식으로 배터리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가 변속기라는 부품을 없애버리고 여기다가 일단은 모든 각 배터리에서 하나 속도가 낮을 때는 한 개에서 전기가 갖다 200씩의 전기를 공급한다고 생각합시다. 예를 들면 그럼 여기가 한 개에서 갖다 쓸 때는 200이고 두 개에서 갖다 쓰면 최대 용량이 400이죠. 그럼 세 개에서 갖다 쓰면 최대 용량은 600이죠. 그런 식으로 각 전 배터리에서 갖다 쓰는 배터리의 숫자를 따라서 전력을 차등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속도를 강중량, 뭐 그 가스불로 얘기를 하자면 강중량이죠. 그래서 그 전기양을 통제를 하면 화목난로에 펠럿이라는 연료를 적게 넣으면 많이 타느냐라는 거. 적게 넣으면 적게 타고 많이 탄다. 연료양을 전기를 적게 흘려버리면 속도가 낮아지고 많이 흘려버리면 속도가 높아진다. 중간 정도 하면 중간 정도 속도가 나. 그래서 변속기 없어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일종의 휘발유 산소도 그렇게 했네요. 그렇죠. 휘발유 산소도 이렇게 그 폭발 행정 방식으로 할 때 연료량을 적게 두면 적은 회전수로 폭발 행정을 하겠죠. 휘발유 산소, 휘발유차, 경유차 이것도 동일합니다. 이런 방식도 휘발유차, 경유차, LPG 차도 동일하게 연료량을 통제해서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하면 변속기가 필요가 없어요. 그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휘발유 산소다 그러면 산소를 좀 추가로 공급을 해가지고 휘발유 넣는데 따로 있고 산소 넣는데 따로 있고 그것을 섞어줄 때만 휘발유 온도를 높여주고 산소 온도를 높여주고 경유 온도를 높여주고 산소 온도를 높여주고 LPG 가스 온도를 높여주고 산소 온도를 높여주고 그래서 각 연소실로 필요한 양만큼 보냅니다. 그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연료량을 그 온도를 높여주면 그래서 주행거리가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연료 효율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완전 연소에 가깝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을음도 잘 안 생기게 됩니다. 불완전 연소가 잘 안 생긴다는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면 그것도 불완전 연소가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산소나 휘발유 온도를 높여줘서 딱 필요한 만큼만 섞어주는 이런 그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자동차 설계를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전기차 충전할 때 이렇게 콘센트 방식으로 충전소에서 이렇게 분할하고 안에 20개 연합셀로 되어 있다. 한 배터리가 겉으로는 하나로처럼 보이지만 그러면 각각 전선을 연결해야 되겠죠. 그럼 동시에 빠르게 충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속도를 낮을 때는 1개짜리, 높일 때는 2개, 또 높일 때는 3개, 어떨 때는 4개 이렇게 해서 속도를 높일 때마다 배터리에서 많은 전기를 끌어다 씁니다. 각 200씩의 공급을 해줄 수 있으므로
이것은 충분한 전기를 여러 군데에서 갖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선 구조가 얇은 거 하나면, 전선이 여러분들 조명 켜는데 얇은 전선 쓰시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많은 양의 전기가 흐를 수 있습니까? 없어요. 타버리죠. 흐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선 구조를 8차선 정도로 해서 전선을 두꺼운 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모터 들어가기 직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배터리에서 들어오는 가장 강한 전기라도 여기서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타지 않고 파워를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좀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만들려면 전선 표복 안에 있는 구리선을 두께를 똑같다, 동일하다 그러면 그 숫자를 8개, 10개, 20개로 늘린다면, 그렇죠. 그 많은 양의 전기가 흘러도 충분히 견딜 수 있겠죠. 그래서 전선 표복 안에 있는 구리선이 가장 약한 거라도 그 정도 두께도 많은 강한 전기가 흘러도 타버리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속에서 모터 직전의 선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가 구리선이, 전선 표복 안에 있는 구리선이 전기를 축적하는 카패시터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모터 들어가 일정 구간을 그렇게 만들어주고, 모든 모터에는 이 기술이 들어갑니다. 뭐 비행체가 됐든 로봇이 됐든 차량이 됐든 가정용, 산업용 이런 모터 들어가는 데는 다 이 방식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주파수 방식으로 변환시키기를 원한다. 좀 더 강한 동력을 사용하게 되는데, 전선 굵기를, 전선 표복 안에 있는 구리선의 굵기를 대중서 틀리게 만들어주면, 이렇게 서로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따라서 왔다 갔다 주파수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구동을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모터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구리선도 굵기를 틀리게 해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연구 자석도 서로 하나의 큰 거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겹, 그 중에서도 특히 두께를 틀리게 해서 여러 겹 들어가면 파워가 세집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회전축, 자동차 회전축이든 어디든 일정 구간을 밴딩식으로 해서 약간 두터운, 기존의 이런 대 굵기보다, 회전축의 굵기보다 두텁게 만들어서 압력이 중폭되어서 힘이 축적되어서 강하게 회전을 돌릴 수 있게 한 그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넣어준다는 거죠. 거기에 힘이 축적됩니다. 헬리콥터, 드론, 그다음에 프로펠러, 잠수함, 배, 그다음에 자동차, 이렇게 모든 로봇, 이렇게 프로펠러를 돌리는 모든 부분, 회전축, 가정용 모터도 마찬가지예요. 회전축에 이 기술이 들어갑니다. 이쪽에 보면은 만약에 이게 배터리 하나에서 20개 연합셀인데 그 중에서 내가 20개에서 갖다 쓸 수도 있지만 각각 전선을 연결했다고 합시다. 이론적으로. 그러면 10개만 써도 되잖아요. 10개에서 갖다 쓰면은 20개니까 하나에 10씩 전기를 공급하는 거죠. 배터리 하나당 이 작은 구조가. 그러면 거기서 내가 50만 갖다 쓰고 싶으면 5개에서 갖다 쓰면 50이네요. 40만 갖다 쓰면 4개에서 갖다 쓰고, 그런 방식으로 전원을 공급합니다. 이런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원 공급기도 이런 식으로 배터리나 캐패시터에서 전기를 숫자를 가지고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양을 정확히 통제할 수 있어요. 이런 방식을 동원해서 전기를 양을 통제해서 전원 공급기도 만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떤 데는 40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데는 100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데는 200이 들어갈 수도 있고, A사례다다. 그러면 이런 전원 공급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카패시터나 배터리를 통해서 전력이 들어가고요. 그에 따라서 이것을 전력 양을 통제해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전력을 보낸다. 또는 다음과 같은 방식, 전선의 굵기를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전력 양이 많이 들어간 데는 굵은 전선을 써야 되고, 이 소리죠. 집에서 조명 쓰는 데는 얇은 전선. 그럼 그렇게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일한 두께다. 전선 표복 안에 구리선이 두께가 10개짜리가 들어갈 때가 있고, 동일한 두께의 구리선이다 그러면 그거를 전력이 많이 들어간 데는 10개 들어가고, 전력이 적게 들어간 데는 2개 들어가고, 전력이 중간 정도 들어가는 데는 4개 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이래서 그 전력을 통제해서 교통으로 얘기를 하자면 전기양을 어떤 그 차선, 이렇게 8차선, 4차선, 2차선 골목길, 좁은 골목길, 전기를 아무리 많이 보내더라도 좁은 골목길이면, 조명 하나 켜듯이 얇은 전선이면 채 들어가지도 못하고 타버리겠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전선의 굵기가 전선 안에 구리선의 굵기가 동일하다했을 때 숫자를 틀리게 해가지고 전선의 굵기를 조절해서 전기양을 통제해서 보낸다. 그 중에 그 어떤 부분은 이렇게 주파수 방식으로 서로 굵기를 대중서 틀리게 해서 주파수 방식으로 바꿔서 동력이 좀 강하게 구동이 돼야 된다. 그런 데는 주파수 방식으로 변환을 시켜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 구조를 A사 레이더나 어디서나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전력을 차등해서 레이저 소자다 그러면 레이저 소자 크기를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 가지고 전력을 어떤 데는 그렇죠. 대짜리는 그냥 전력을 많이 보내고 중짜리는 중간 정도, 소짜리는 소짜리 이렇게 보낸다. 레이저 소자를 틀리게 해서 그 목적별로 사용하는 그런 기술을 사용하시고 또는 팀별로 레이저 소자 자잘한 것이 많아져요. 그럼 그 팀별로 이렇게 쏴주는 거. 어떤 10개짜리, 20개짜리 쏴가지고 이렇게 탐지를 전파 탐지를 하든지 아니면 공격을 하든지 전파기로 이렇게 전파로 공격을 하는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공격기다 그러면 뭐 레이저 공격기를 만들 때 100만 볼트짜리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 크기도 크고 돈도 많이 들어. 그럼 5만 볼트짜리를 레이저 공격기가 있다. 그럼 드론이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10개 모이면 50개, 100개 모이면 그렇죠. 50만 볼트죠. 이렇게 싸게 만들 수 있어요. 숫자를. 그래서 전 세계를 수천조 분의 1, 수백조 분의 1로 가로 세로로 쪼개서 좌표와 숫자로 표시하고 하늘과 땅 및 바닷속도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좌표와 숫자로 표시해서 그 좌표를 동시에 정보를 공유하면서 정확한 그 지점을 공격기 50대가 같이 쏘면 50만 볼트 아닙니까?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레이저 소자도 자잘한 걸 많이 모여서 20개 쏘면 전파가 강한 전파를 보낼 수도 있어요. 탐지도 가능한데. 근데 레이저 소자의 방식을 자잘한 것을 작은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은 차후에 영상 레이더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영상 레이더 발표하시든지 아마 제 기술이 들어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죠. 그래서 그 자잘한 레이더 소재의 똑같은 크기면 영상 레이더로 가기가 힘들어요. 그냥 거기는 전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정은 다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전력이 다 똑같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뭐랄까 이렇게 사진을 디지털 영상화 이제 기술로 이제 가게 될 텐데 전파를 쏘면은 굵은 전파밖에 전력이 많이 들어간 전파밖에 쓸 수 없어요. 그런 레이더 소자가 작으면 그 전력을 이렇게 미세한 전파도 조절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숫자를 모아놓으면 영상화, 그렇죠. 미세한 전파를 약하게 보내서 지상을 촬영한다, 적기를 촬영한다. 이렇게 해서 촬영해서 디지털 영상화 기술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대중소 레이더 소자의 크기를 틀리게 만드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조명도 이렇게 대중소 틀리게 집안에 있는 조명에다 램프를 틀리게 만드는 빛의 융합 현상이에요. 자동차 전조등, 배 전조등, 하늘에 있는 비행체 전조등, 열차 전조등 뭐 이렇게 전력 빛이 나오는 구경을 틀리게 만들어주면 또 빛의 융합 현상이 일어나서 강하게 밝아지거나 빛을 증폭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광도, 레이저 광에 있어서 레이저 식각기다 그러면 그래서 레이저광이 나오는 사이즈를 틀리게 대중소다 그러면 틀리게 만들어주면 그렇죠. 그에 따라서 그 대짜리는 좀 이렇게 전력을 많이 주고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레이저광이 나오는 사이즈가 틀리면은 그에 따라서 레이저 식각을 할 때 전력을 많이 주는 부분과 많이 주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숫자를 자잘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레이저광이 나오는 사이즈를 자잘한 것들을 작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섬세한 가공이 가능해요.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해서 반도체다 어떤 식각을 할 때나 아니면 레이저 가공 장비다 그러면 초점 방식으로 해서 좌표 방식 아시죠? 전 세계를 수백조 분의 수천조 분에 해서 가로 세로로 쪼개고 1cm나 0.5cm도 되고요. 뭐 반도체에서는 0.1 나노그로도 됩니다. 이게 하늘에다 뭐 줄 긋거나 이런 건 항상 프로그램 계산이죠. 그래서 좌표 방식으로 해서 레이저 식각을 정확하게 각 레이저의 작은 사이즈 구명들을 하나로 모여서 레이저 공격기가 수십 대가 만들어 쏘듯이 이것도 그 방식을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해서 정확한 지점에 필요한 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대중소 틀린 열을 틀린 구조를 빛을 쏘면 빛의 강한 융합 현상에 대해서 열이 강하게 다른 방식에 비해서 일어납니다. 이거 쓰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전력을 통제를 할 수 있으며 전력의 양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용 구조에 있어서 같은 220와트 전기를 쓰더라도 뭐 이런 전구다 그러면 이게
60W짜리가 있고 뭐 100열구 나갑시다. 그러면 이제 30W짜리, 15W짜리 있잖아요. 전구에 있거나 수용 구조가 전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 구조가 이렇게 전력을 결정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방식으로 전력을 결정하셔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공급에 있어서 전기 공급에 있어서 전기량을 이렇게 조절해서 변속기 없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자동차, 비행기, 드론 모든 산업기기에 있어서 꼭 선풍기도 기호 방식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선풍기도 전력량을 통제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배터리 방식일 수도 있고, 그다음 뭐 또 다른 축전기 방식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카페시타도 가능하다. 카페시타의 숫자를 가지고 2개면 뭐 전력을 조금, 그다음에 4개면 좀 더 많이, 10개면 좀 더 완전 많이 이렇게 해서 공급을 받는 방식이죠. 가령 내가 어떤 물품을 공급을 받는다. 하나의 창고에서 200씩의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 200개 정도. 그러면 내가 10군데서 받으면 2000개 아닙니까? 이렇게 이걸로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고의 숫자를 가지고. 양을 조절할 수 있죠. 그래서 창고 4개면 800개고 2개면 400개죠. 이렇게 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력 양을 조절할 수 있다. 뭐 그냥 단순히 20만 쓰고 싶다. 그럼 200 있는 창고에 그 창고 하나에서 20만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전체에서 출발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배터리나 카패시터 또는 축전기 기타의 이게 축전 방법으로 해서 전력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한전에서도 쓸 수 있고 뭐 다른 데서도 쓸 수 있죠. 전원 공급기 방식, 전 세계 모든 전원 공급기 방식이 이렇게 됩니다. 뭐 마더보드, 컴퓨터 마더보드라든지 이런 것에서 CPU라든지 CPU가 포함한 마더보드 이런데 기록부보드 전원을 공급할 때 이걸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 작은 배터리를 넣어가지고 전원을 통제를 하는 작은 배터리들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원을 이렇게 공급을 통제한다. 모든 기판에도 이렇게 작은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거기서 전원을 통제하기 위해서 기타 전원 공급을 이렇게 전력 양을 결정해서 각 부품별로 보내는 모든 전원 공급 방식. 그것은 제 방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기판에도 사용할 수 있고 뭐 컴퓨터 자체에서도 어떤 컴퓨터 다운될 때 있죠. 그럼 하드디스크 날아가고 충격받죠. 그래 거기다가 이제 배터리를 통해서 외부 배터리 아니면 내장 배터리 이걸 이용해서 전원이 한전에서 갑자기 전력 공급 회사에서 전원 공급하지 갑자기 이렇게 나갔을 때도 이런 배터리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CCTV도 역시 배터리를 통해서 전원을 공급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뭐 도둑놈이 우리 집을 털기 위해서 전원을 끊었다. 그러면 이거는 여전히 전력이 충분한 거로 작동할 수 있겠죠. 이런 방식을 배터리 방식과 결합한 이 자체에 배터리가 달려 있을 수도 있고요. 무선 CCTV여서 아니면 배터리에서 따로 있어서 공급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하셔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가정용 배터리가 두꺼비 집이 연결되거나 연결되지 않거나 이게 220을 꽂아 쓰거나 다른 나라는 110이죠. 꽂아 써가지고 곧바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가정용 배터리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야외에 갖고 나가도 되겠네요. 그럼 선풍기 그냥 갖고 나가고 선풍기 틀 수도 있고 하루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용량별로 이제 가격이 틀리겠죠.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컴퓨터에다 쓸 수도 있고 외부 전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전원 나가더라도 그걸로 딱 쓰고 냉장고 나갔는데 음식 상한다 그러면 그거 딱 꽂아놓고 이런 식으로 그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